무건대리인데요. 무건대리 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요 잠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몇 번이겠지만 대리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목차 정리를요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먼저 목차에가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본인 갑이고 여기 병이죠, 여기 을이죠, 이렇게요. 을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리권 있으면 먼저 대리권이 뭐를 한다고요?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중요하지 않죠. 자, 임의 대리는요 뭐라고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요 단독 행위하고요 계약이 있죠. 계약은 위임 계약이고요, 단독 행위는 뭐다? 본인의 뭐가 있어요? 수권 행위가 있고, 계약은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있어야 돼.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요, 대리권의 범위 밖이세요? 대리권의 범위 밖이 아니고 뭐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 남용을 하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대리권의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진다. 왜요?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럼 대리권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권의 제한이다. 대리권 제한은 공동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기계약이나 쌍방 자기계약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처분을 대리권을 위임했는데요, 자기가 사버린 거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요 두 사람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즉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누가 사망한다? 본인이 사망.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 그 다음에 무슨 선고? 파산 선고. 파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야.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럼 돈 없다는 거잖아요. 돈 없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산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왜? 망한 사람이 남의 대리인 되면 안 되죠. 왜? 망했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건데, 돈이 없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법정 대리는 없고 임의 대리만 있는 건 뭐다? 수권 행위를 뭐 한다?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이제 본인하고 갑하고 을이고요. 이번에는요 본인하고요 병하고요 여기 상대방하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본인 상대방 대리인데,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했다. 나는 본인 갑을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현명을 했다.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대리인 자신이.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죠?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내가 위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전에 계약을 할 때. 보여줬는데 계약서에는 모르고 내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원래 누구 이름을 써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내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죠. 대리인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명했냐 안 했냐. 그러면 대리인 할 때는 대리인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죠. 하자 116조라고 그랬죠.
대리행위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우리가요, 계약을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그래도 취소권은 대리인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왜? 대리인은 행위, 계약만 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럼 취소는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 사기를 쳤죠. 그럼 사기를 쳤어도 대리인이 취소를 당하는 게 아니야. 누가 취소를 당해요? 본인이 취소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복대리?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된다? 누구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지는 것이다. 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본인. 그래서 복대리나 대리인이나 두 사람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없어지죠? 당연히 복대리권도 없어지죠.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없어져? 복대리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63빌딩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정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매달려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죽었어. 갑이 죽어. 그럼 다 죽는 거죠. 갑은 어쩌든지 버티고 있어. 알겠죠? 이승윤이야. 근데 밑에 있는 얘가요,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라고 병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정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어버려. 그럼 정만 없어지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것을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속에 누가 들어있고? 대리와 복대리. 대리 속에 누가 들어있고? 복대리.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리란 것이 무엇이다,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요, 천재성에 가까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못 하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잘 하다가. 자,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자격증이 없는 이유. 저 자격증 없어요. 그렇죠? 없는 이유. 저 공법 암기 못해요. 그렇죠? 공법. 어려워. 공법 뭘 계속 암기하래. 저 사법시험 2차 시험 할 때 이제 공법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법조문을 오픈이에요. 법조문을 펼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내가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법조문을 보면서. 법조문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암기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것은 또 행정법에서 보면 강론에 해당해가지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 오니까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해보지 않는데, 그건 또 시험은 다르잖아요. 내가 물론 책을 보면 다 알죠. 법조문 보면 뭐 몇 가지, 한두 가지는 뭐죠?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야? 시험은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알겠죠?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 세법 있잖아. 아이고, 몇 퍼센트 하는데 미쳐버리겠어. 알겠죠? 세법. 세법, 그거 어떻게 암기해요? 등기법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지적법, 여러분 지적법이 쉽죠? 나는 지적법이 어려워요. 그거 뭐 해야 되니까? 암기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몇 번 봤어요. 1차는. 2차 시험장에는 내 경력에 있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법고시로 족한 거지 더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2차를 한 번도.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들은요, 6과목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6과목 한꺼번에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부가 다요 60점대 온다, 이 말이죠. 그것도 1년 안에요. 처음 듣는 민법도 처음 듣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것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지만 항상 고시를 포기한 것은 딱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민법을 공부해도 민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사법시험에서 보는 민법보다 좀 더 범위가 적지만 그래도 똑같아요. 법 공부하는 양은. 공부하는 범위는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능력들이 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 설명을, 그래서 전에는 설명할 때 뭐 기초강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알아들을 거니까. 그 다음에 모르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하려면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끔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럴 때 하면 되니까. 알겠죠? 다시 하면 되니까. 두 번 들으면요,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권 대리라는 것이 있죠. 유권 대리는 뭐예요? 먼저 대리권. 우리 아까 대리권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대리행위.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뭐죠? 이것을 그러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 현명을 해야 돼요. 무권 대리는 뭐죠? 무권 대리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요. 그런데 뭐는 해요? 대리행위. 대리행위 다른 말로 뭐는 해요? 현명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의 차이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어디를 먼저 공부했죠? 본인 갑이 있죠. 본인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의리 대리인이 있죠. 우리가 먼저 공부할 때는 뭐를 공부했냐면 대리권을 먼저 공부했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를 공부했죠? 여기가 대리행위를 공부했죠. 여기는 뭐가 있고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 있고 3번은 뭐가 있고 대리효과.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순서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뭐라 하죠? 봐봐, 내가 이분 딱 만나죠. 만나는데 이쪽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누구냐고 물어보지. 혹시 대리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군지 알고요? 아,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 나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데요, 내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만났으니까 악수하면서 나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실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실제는 먼저 뭐를 먼저 한다? 현명을 먼저 하고. 현명,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이걸 먼저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난 현명했는데, 아,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임장을 보여줬는데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현명을 해서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없으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배울 때는 뭐부터 배우는데? 대리권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현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먼저 현명을 해. 나는 누군데요? 아, 그래요? 그럼 위임장 보여주세요 그러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오늘 중개업소에 딱 들어가. 자, 위임장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죠. 아,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 대리인 오신 거예요? 그랬대. 아, 그러면 위임장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임장을 먼저 달라. 위임장을 준다는 건 대리권이죠. 위임장을 먼저 달라 이게 아니고 누구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걸 무권 대리.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대리권이 있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요, 무권 대리는요 항상 해년만에 시험에 시험나. 항상 매년 단 한 번도 빠지 않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떡하죠? 아주 간단하다.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권 있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유권이죠. 자, 봐요. 자, 무권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이거 먼저 보기 전에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하고 특별. 특별 요건을 뭐가 들어있다? 대리권이 들어있어. 대리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무효와 취소에서 토지거래가 조건하고 기한, 조건, 기한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뭐가 된다? 유효.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또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리권은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러면 무권 대리는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을이 병하고요 계약을 해. 2월 1일 계약을 해. 계약을,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인데 너 갑의 집 살래?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2월 1일 날. 근데 2월 1일 날 대리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무효가 돼요. 언제부터 무효다?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니까. 무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봐봐. 이러면요, 그럼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대리권도 안 줬는데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집을 팔아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집을 팔아버렸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익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집이 1억짜리 해봐. 1억짜리인데요, 이 사람이요 2억 원에 팔았어. 2억 원에.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서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 내가 대리권을 안 줬는데 내 집을 팔아먹었어. 그런데 이때요, 본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알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본인이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이익 되면 어떡하냐? 이 무효인데, 그럼 무효니까 갑은 병한테 매매대금 2억을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집은 1억짜리인데 2억에 팔았다고. 그러면 갑은 병한테 2억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무효니까. 그런데 본인이요, 내가 2억 받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대리권 안 줬는데 이걸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럼 뭘 한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추인. 여기서 이제 추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도 되고, 추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하기는 좀 힘들어. 그런데 추인은요, 일단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효였던 것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래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때 무권대에서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이 무효죠. 2월 1일. 근데 무효인데 오늘이 지금 언제냐?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 갑자기 이 사람이요 5월 1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잔금 입금해야 돼. 입금할 건데 등기 언제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대리라는 놈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아먹은 거예요. 잔금 날짜에. 그래서 나는 누군데 지금 당신 전화하냐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고 보니까 위임장이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물어봐. 얼마 주고 팔았어요? 물어보니까 2억 주고서 팔았대. 그러니까 갑이요,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면서 집에서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 생각하고 나서 인정을 해. 그래서 을이 병하고 계약한 것을 내가 인정할게요.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 내가 그거 인정할게요. 이렇게. 추인은 언제 했죠? 5월 1일이죠? 5월 1일인데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법조문에는요,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그럼 봐봐요. 5월 1일 날 추인했는데 2월 1일부터단 말은 내가 지금 뭐라고 적었을요? 봐봐. 오늘 현재 기준으로 과거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한다. 오늘부터 장래로, 미래로 간다는 거 뭐라 한다? 장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로 가는 것을 소급, 미래로 가는 것을 장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5월 1일 날 추인을 했죠? 내가 그 사실 알면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계약은 유효가 돼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말한다?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급하여.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이 계약은 유효니까요, 당연히요, 갑은 병한테요 잔금 달라가고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권대리는 봐봐요. 원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 나중에 추인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이다. 이런 유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항상 원칙이야, 원칙. 무권대리는 원칙이 무효잖아요. 그걸 유동적이라는 말이 뭐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런 학원에 얘기하잖아요. 책 언제 나와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있으면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해졌으면 뭐라고 한다? 확정. 정해지지 않았으면 뭐라고 한다? 유동적. 이렇게 확정이 아니죠. 그래서 불확정 이렇게 얘기해요. 불확정, 유동적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물 있죠. 물이요. 물이 그 그릇에 물을 딱 컵에다 물을 하나 딱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흔들리죠. 이걸 유동이라고 그래요. 유동적이다. 알겠죠? 근데 그것을요 급냉실에 딱 집어넣었어. 그래서 10분 있다 꺼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있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걸 확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동적일 때는 여러분 어떡하고 유동적일 때는 만약에 내가 물을요 컵에다 물을 담았어. 근데 나중에 얼음 얼다가 컵이 깨질 것 같아. 그럼 다시 다른 용기에다 물을 부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유동적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 얼음이 얼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용기에다 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확정은 끝이야.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나 토끼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토끼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해놨는데 얘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라 그래? 그냥 원숭이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그러면 원숭이 모양의 아이스크림에다 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얼기 전에 보아야 돼요? 얼고 난 다음에 보아야 돼? 얼기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는 토끼도 될 수 있고 원숭이도 될 수 있지만 한 번 토끼로 얼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원숭이 모양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별거 아닌데 아주 중요해. 유동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은 법률 효과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이 말이죠. 달리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는단 말이죠. 상담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할 때 집에 가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지금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돼. 그걸 유동적이라고 하죠. 내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대뜸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등록하려니까 여기 왔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된 거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거와 똑같이 법률 관계도 원칙은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이 그걸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직은 인정할지 안 할지 아직은 알아 몰라. 2월 1일 현재는 알아 몰라. 모르죠. 5월 1일이 돼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걸 무슨 무효다? 유동적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동적이다 해봐. 그럼 이게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확정이 된 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요 내일 발표잖아요. 여러분 점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들은 불안한 건 다 똑같아요. 알죠? 왜요? 확정된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나가 다 불안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확정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일단 마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동적인 것은 빨리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확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있냐? 자,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방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란다? 추인권. 아까 말한 추인권 뭐라고 했죠? 무권 대리, 무효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질게. 그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내가 인정할게요. 이 말이죠. 내가 나한테 법률효과를 기속시킨다. 이 말이죠.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 거절권이라는 것이 있어. 추인 거절권 이렇게. 거절. 싫어. 이렇게. 나 싫어. 왜? 누가 난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 상대방은요 뭐 하냐? 항상 여러분 이걸 봐봐. 선인 경우 철회권. 그다음에 여기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 유동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 네 가지가 언제나 같이 따라 나와. 우리 법에서 앞으로 이제 유동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따라 나와. 추인권, 추인거절권, 그다음에 철회권, 채권. 시작. 추인권, 추인거절권, 철회권, 채고권. 철회권, 채고. 자, 지금부터 하나 설명하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인 걸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것이 만약에 유효가 됐더라면 책임을 져야 될 법률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걸 추인이라고 하고, 거절은요, 싫어? 이런 말이고. 간단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최고는 뭐죠? 최고는 말하면 독촉이에요. 독촉. 여러분 혹시 독촉장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큰일 나. 알겠죠? 근데 민법을 공부하려면 별짓 다 받아봐야 돼. 독촉장이 뭐예요? 독촉장. 그게 바로 최고장이잖아요. 최고. 야, 너 어떡할래? 내일까지 대답해줘. 이렇게 학원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이번에 특강을 해야 되는데, 특강을 하려면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최고지 뭐예요? 독촉이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최고로 많이 하죠. 매수인한테. 아니, 매수인 어떻게 되세요? 지금 서울서 또 집 보러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서울서 집 보러 오면 보여주면 되지. 굳이 그걸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할 때, 그래서 서울서 지금 집 보러 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한마디 딱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지 말고 뭐 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저 집 좋은 집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알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죠, 최고. 그거를. 그런 거 다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안 됐어. 아직 법률 효과가요. 근데 그냥 앞으로 나 그냥 싫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래. 이렇게. 그걸 뭐 한다? 앞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철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회 봐봐요. 잘 봐봐.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면 확정이 돼. 거절해도 뭐가 된다? 확정이 돼. 이건 지금 확정시키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철회하면 뭐가 된다? 확정이 돼. 그래서 여러분 확정정 여기는 유효가 되고, 유효. 확정정 무효가 되고, 여러분 확정정 무효가 돼요.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랬죠? 자, 봐봐. 참 봐봐. 본인이 추인했죠? 추인하면 확정정 뭐가 돼? 유효가 돼.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적인 것은 뭘로 바뀔지 모른다고 그랬죠? 아까 토끼 모양에다가 물을 붓다가 안 되니까 다시 빨리 얼기 전에 원숭이 모양에다 물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유동적은 원래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무효는 무효고 유효면 유효가 돼야지. 어느 경우는 유효고 어느 경우는 무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동적인 것은 어떤 현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유효면 내가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무효면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유효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를 해야 돼?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 확정을 시키는 게, 본인이 확정을 시키면 추인, 나 그거 인정할게. 라고 유효가 돼버려, 확정적으로. 그럼 등기해주고 잔금 받아야죠. 그러니까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뀐다겠어요? 안 바뀐다겠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봐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더 이상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확정이 돼서 유효가 됐죠? 더 이상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를 못 해.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철회했죠? 상대방이 철회했죠? 그럼 뭐가 돼? 확정이 되죠? 본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추인이나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한 번 확정이 당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봐. 여기요, 추인권이 있죠. 추인 거절권이 있죠. 여기요, 철회권이 있죠. 철회권이 있죠. 철회권, 그러면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이것은 확정이라고, 확정.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정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확정시킨다? 무효. 거절은 어떻게 확정시킨다? 무효. 추인은 어떻게 확정시킨다? 유효.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누가 먼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온다?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해야 돼?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해야지. 왜? 철회해버리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왜? 뭐가 됐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한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뭐가 된다? 확정정 유효.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다시 봐봐. 이 세 가지니까 만약에 봐봐. 본인이요, 추인해놓고 나서 가만히 오늘 추인했어.
추인하고 났는데 좀 이따 친구가 왔어. 상대방이 와가지고 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다시 거절할게. 돼 안 돼? 안 돼. 한 번 추인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이 추인했어. 그럼 상대방이 뭐 한다? 뭐 할 수 없어? 철회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철회했어. 더 이상 본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인 것을 법률관계를 확정적으로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시킬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추인, 철회, 추인 거절이다. 그런데 그럼 최고는 뭐냐? 최고는 뭐냐? 최고는요 묻는 거예요. 물어봐. 뭘 묻느냐? 너 추인할래? 거절할래?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을 최고라고. 독촉이라고 했지 아까. 독촉했다. 독촉. 아니 지금 서울에서 손님 온다는데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라니까. 묻는 거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그렇게 파세요? 그럼 끝이고. 나 지금 갈게요. 그럼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고는 뭐죠?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죠. 그러면 아직 추인이나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이미 추인을 거절했어. 거절. 이미 추인을 거절했는데 최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최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이런 봐봐. 눈만 뜨지 말고 뇌의 문을 좀 열어.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추인을 했다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 확정되면 최고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니까요. 최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에, 유동적일 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묻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학원에서 그러죠. 사람이 앉아가지고 상담 오면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고민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오거나 이러면 대화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죠. 상담도 상의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동적인 시간이 길어지죠. 알겠죠? 그럼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으면 좀만 기다려주세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최고를 계속 하는 거죠. 뭐 하기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확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법적인 것을 너무나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에 우리가 사야 되는데 사줄 거야 말 거야? 내 차 바꿔줄 거야 말 거야? 최고잖아요. 응? 남편 뭐라고 그래? 알았어 했다가 또 나가가지고 전화하면 나 지금 차 보러 간다 그러면 지금 너 어디 가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아침에는 그러라고 해놓고 아직 뭐가 안 됐다 마음이 결정이 안 됐다. 그때 뭐 하는 것이다 물어본다. 그 묻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계약금 붙여놨으니까 가서 차 사? 그럼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이 돼서 계약금을 내 통장에 입금시켜놨다잖아요. 가서 차 사라잖아요. 알겠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물어보고 근데 계약금 들어왔는데 진짜 사? 그러면 너 지금 사기 싫으면 사지 말든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됐는데 뭘 또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최고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는 언제까지? 법률관계 확정되기 전에 묻는 것이다.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있어야지 무권 대리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무권 대리가요. 무권 대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무권 대리의 90%가 끝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만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모르니까 무권 대리에 있어가지고 할 때 공부를 할 때 도대체 말장난인데요. 시험은 다 말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머리가 좋아서 점수가 높은 게 아니고요. 이 말장난 하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수가 좀 높으냐면 잔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 잘한다는 건 점수가 잘 나와. 요령을 빨리빨리 깨우치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정석적으로 집안에서 정석적으로만 이렇게 압력밥솥에 시간을 딱 재가지고 알겠죠? 시간 그 압력밥솥 운전만 정확하게 하고 오신 분들은 이게 요령 피우는 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는 요령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요 법을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잔머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니까 뭔가 요령 피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빨리빨리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시험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빨리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책 있으면 책을 1페이지부터 본단 말이죠.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간단해요. 무권대리는요. 그냥 갑이 본인이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대리예요? 그냥 얘가 무권 대리예요. 그런데요, 여기 상대방이 있죠? 병이요. 병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자기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한다니까요. 자, 무권 대리는 뭐라 한다? 유동적 현재. 무권 대리는 현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뭐를 해야 유효다? 추인을 해야 유효다. 그럼 본인 봐봐요. 이 집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이 무권 대리인이요 2억에 팔았어. 2억에. 1억짜리를 5천만 원 팔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1억짜리를 이 사람이 얼마에 샀다? 5천에 산 경우가 있고 2억에 산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봐봐. 여러분이 상대방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이라고 해봐. 지금 1억짜리를 2억에 샀어. 그럼 이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겠어? 인정 안 해야 되겠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상대방. 여러분이 상대방이야. 본인 갑의 집을 1억짜리 2억에 샀다니까. 샀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선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선이란 게 뭐냐? 항상 선인은 민법에서 선인은 착한 사람이야, 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착하고 안 착하고 아니고 뭐다? 안다? 모른다. 뭐를 모르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런 위임장 주면 이 위임장이 진짜냐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위가 감별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사람 요즘 인터넷으로 여러분 등기부 등본도 조심해야 돼. 등기 등본 인터넷으로 뽑아가지고 포토샵으로 다 수정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민증가락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만약 얼굴이 수정되신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판 볼베르 워칭이라고 해서 원판을 가져오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억짜리를 이 사람이 2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잖아요. 손해니까 빨리 없애야죠. 그냥 없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적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는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 것을 알고 해야 되겠어요? 모르고 해야 되겠어? 모르고 한 사람을 착하니까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여기 최고는요?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 최고는 뭐라고 그랬죠? 독촉한다고 그랬죠? 물어본다고 그랬죠? 최고라는 것은 당신 추인할래요? 거절할래요? 묻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걸 넓으심부라고 그래.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본다고. 어차피 나는 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권대리랑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한테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는 보지 그래. 걔 안 해줄걸? 이렇게. 야, 너 물어봤어? 우리 왜 말해? 안 해요? 하죠? 그게 바로 최고예요. 그럼 가서 되든 안 되든 한번 가보긴 하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선이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그 말은 이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건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최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독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최고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줘가지고요. 기간을 줘가지고 최고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죠? 확답이 없으면 뭐를 한다? 그것을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이죠,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 거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요, 봐봐. 추인권이라는 게 뭐죠? 추인은 말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철회권, 그 다음에 상계, 면제, 그 다음에 동의, 해제, 해지, 취소. 기억나죠? 안 나도 돼. 관계없어. 이건 앞으로도 105번 할 거니까요. 어차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단 철회권하고 추인권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말을 해야 돼. 추인할래 물어봤더니 응?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추인이 되고 말 안 하면은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쟤 싫은가 보네 그러지. 쟤 좋아한 것 같은데 이런 말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똑같아.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너 인정할래 말래 물어봤어. 야, 이건 무효래. 근데 너 인정해서 유효로 만들래 말래 물어봤어.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요, 기본서가 나오면 좀 더 책을 보면서 또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다시 항상 여러분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상대방은 선이 무권되는 것을 몰라야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알든 모르든 뭐는 할 수 있다, 물어볼 수는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최고권이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다. 원래는 유동적 무효죠. 무효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거야.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것을 확정적 무효,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추인 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지금 1억짜리죠 1억짜리를 여러분요 2억 원에 팔았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억에 팔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1억짜리를 2억에 팔았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요? 봐봐, 여러분요,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골프장에서 뭐죠? 아니요,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저쪽에서 병이 전화가 왔어. 당신 혹시 갑이냐? 맞다. 계좌번호 알려달라. 왜 계좌번호 알려줘? 당신 집 내가 샀다.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의리한 사람이 당신 대리로 팔았다. 얼마에 팔았냐? 2억이다. 그러면 계속 찜질을 해야 되겠어? 뛰쳐나와야 되겠어? 그렇죠, 뛰쳐나와야죠.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알려줘야죠. 계좌번호를.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 알겠죠? 그런데 딱 치러 갈 때 전화가 오잖아요. 뭐라고요? 당신 집을 샀다고, 잔금 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그건 뭔 소리냐고.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5천이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골프 공을 쳐야 되겠어요? 쫓아가서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어요?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추인을 뭐 한다? 거절한다. 이 말 아니에요. 추인 거절권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봐봐, 우리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 이 사람이 무권되는 걸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철회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알면서도 살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런 경우는 물어나 볼 수는 있잖아요. 가진 거 입밖에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최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뭐 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추인, 불리하면 거절할 것이고. 이해됐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런 무효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효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럼 대리인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여기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본인은 등기해 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 잔금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유효가 되면은.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구조. 다른 거 필요 없어. 무권되는 구조를 본다. 본인은 뭐? 추인권과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은 선인 경우 붙여.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다시, 본인은 뭐? 추인권과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구조만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최고가 뭔지 거절이 뭔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것들은 다 암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 듣고 암기하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뭐가 있는가, 이걸 말한다.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암기하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 헷갈려. 아시겠죠? 본인은 뭐?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 무권대리는 어떤 책임을 져요? 이걸 무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책임. 아까 우리 복대도 한번 했었는데,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져야 돼. 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제3자. 제3자요. 제3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요. 위조해가지고 을한테 준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갑이 너한테 위임장 이거 갖다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자기 집 팔아달라고 너한테 위임장 좀 갖다 주라 하던데, 이렇게. 그런데요, 이 을은요, 제3자가 위임장 위조한 것을 가지고요, 진짜인지 알고 병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도 누가 책임져요? 을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제3자의 기망 등으로, 또는요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로 인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해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무과실 책임을 지려면, 대리인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책임은 한 사람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갑하고요, 상대방 병하고요, 대리인을 보는 거예요. 본인은 추인해야 돼. 봐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정, 유효. 누가 책임져? 본인.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 하고 있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 논리적이야. 그냥 보면 돼. 민법은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봐봐, 색깔이 벌써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그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그건 뇌세포를 가진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눈 있으니까 눈 뜨고 있죠? 봐봐, 본인 갑은 뭘 한다고? 추인한다고. 추인을 거절한다고. 추인해야 돼. 본인이,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해야 되겠어요? 추인을 거절해야 되겠어요? 추인을 거절해야죠. 상식적으로. 왜? 추인을 하면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우리 지금 누가 책임지는 거 하고 있죠? 대리인이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면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야 되니까 추인해야 된다. 추인을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만약 알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 뭐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면서 나하고 계약해서 상대방이, 그럼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이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은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뭐가 된다?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이고 잘못이 없어야 돼.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생각을 해봐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니까. 우리가 대리인 책임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재밌는 말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 유권 대리에서 뭐라고 했죠? 유권 대리에서 뭘 얘기했냐면, 유권 대리에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의사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의사 능력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거.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얘기했잖아요. 이건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한 사람 비밀이라고 얘기해봐. 포장마차에서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들려버려, 비밀이. 알겠죠? 그 사람은요, 비밀이라는 말의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지금 못하고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흔히 말로 뭐라고 한다? 필름 끊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면은 대리인을 똘똘한 사람을 시켜야지. 자기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놓고 나서 저 사람은 미성년자니까 나 책임 안 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는 뭐냐? 본인 너가 책임을 지려면 너 책임 안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한다면 너가 크게 책임을 질 것이고, 똘똘한 사람을 선임하면은 너한테 큰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대리인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니까 본인이 지고, 미성년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일지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 미성년자고 성년이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권 대리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 무권 대리는.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본인이니까 대리인은 책임져 안 져? 안 져.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무슨 능력이란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그러니까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요,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16살이죠? 16살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로 계약을 하죠?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알겠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우가 만약에 16살인데 미성년자죠? 그런데 무슨 대리인 될 수? 유권 대리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권 대리가 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책임지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 그럼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선택하냐? 상대방.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로 선택해요? 계약을 이행하라. 계약을 이행. 너 빨리 등기 가져와 이렇게 대리인한테. 근데 보통 등기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못 가져오죠. 그럼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 알겠죠? 누구의 선택? 이걸 항상 상대방 선택인데 항상 대리인의 선택이라고 시험에 나와. 대리인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다. 다시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의 선택.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쉽죠? 이거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자, 다시 무권 대리는요, 구조.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거절. 상대방은 뭐가 있다?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제거.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어도. 자, 무권 대리가 책임지려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본인은 책임 안 져야 돼? 본인은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 상대방은 내가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선이 무과실이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해버리면 유권 대리죠.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면 유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지죠. 대리권을 증명 못하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죠. 우리 지금 대리인이 책임지는 걸 하고 있잖아요.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알겠죠?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본인.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 따라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권 대리니까요. 자, 무권 대리 봤죠? 그럼 이제 이 무권 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보느냐? 자, 지금부터 무권 대리 봤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 대리를 보는 거예요. 자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봐. 겉표자, 겉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현명이라고 했죠? 현명은 뭐죠? 이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는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대리인처럼 보여. 그럼 봐봐, 말을 봐봐.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저래도 쟤한테 허당이야. 우리말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표현대리란 말이에요. 뭐가 있는 듯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리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요. 우리가 이제 유권 대리는 뭐라고 그랬죠? 유권 대리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무권 대리는 뭐예요? 무권 대리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현명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알았죠? 그래서 그럼요, 현명을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무권 대리면 그냥 무권 대리라고 그러지 왜 하나는 무권 대리고 하나는 표현 대리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무권 대리고 하든지 똑같이 대리권이 없는데 왜 하나는 무권 대리고 하나는 표현 대리냐고. 말도 어렵게. 알겠죠? 이런 앞으로 이제 표현이란 말을 상법에서 나오고 이렇게 다 여기저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겉으로 보이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일본식 표기에서 표견대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견자가 뭐죠? 견자가 볼견자죠. 볼견자. 뭐 들어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뭐 학원에서 설명하면 학원에서 여기서 이제 학원 안에서 돈도 뭐 걷고 뭐 사자 하고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반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반장을 뽑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무슨 말 이야기죠? 그게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아닌데 반장인 것처럼 그걸 하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내가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그 설명 들으면 들을 때는 아는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알았죠? 마지막 결론만 보면 돼. 왜?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다고. 우리가 또 이것을 시험용으로 암기하는 거와 다르니까. 근데 일단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이 없으면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란 말은 안 나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현명하지 않고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현명.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자,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 재밌는 말이죠. 대리권 수요라잖아요. 그걸 표시했단 말이죠. 표현대리 이렇게. 이걸 이제 분석해서 설명하면 돼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공부는요, 월드컵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지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면 큰일 나. 알겠죠? 월드컵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있죠? 오케이.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죠? 엄청나게 짧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과목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항상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스트레스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항상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1년 시작하셨잖아요. 1년 했으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저는 항상 해년마다 하는 얘기가 재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왜요? 여러분보다는 1년 더 생각을 해가지고 1년 더 이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안 되긴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전에 공부한 사람이 좀 더 성부자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1년이라도 먼저 앞섰다는 것은 탁월한 거죠. 알겠죠? 근데 다른 학원 가면은 재수했다고 그러면은 되게 좀 창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요, 공유기사 와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시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떨어지죠? 시험 딱 떨어지죠? 그냥 바로 그날 저녁부터 공부하는 거야. 왜? 어차피 이거 내가 안 할 거 아니고 할 거니까. 알겠죠? 그냥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학원 가서 바로 하거든요. 근데 공유기사는 꼭 한번 떨어지면 3월달 아니면 5월달이 나오죠. 알았죠? 이게 정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얘기하려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처음 시작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 같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하려면 긴장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민법 한 과목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민법 한 과목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과목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게 정신없이 뭐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1차를 어느 정도 정복을 해야 돼요. 1차를 정복하면 그냥 무조건 100% 2차는 합격을 해요.
1차가 안 되니까 2차 공부를 마음대로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항상 2차 공부하면서 항상 1차 과목에 정신이 가 있으니까 2차 과목을 봐도 머리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1차가 딱 정정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2차를요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은 금방 하죠. 2차 과목 여러분들이 학원 빠지지 않고 똑바로만 들으면 한 달 안에도 점수 다 올릴 수 있어요. 2차 농담하는 게 아니고. 뭐 공부하는 사람도 보면 9월달 10월달부터 2차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과목을 한 달이라도 빨리 여러분요 어느 정도 60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뭐 100% 합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지만 일단 적어도 민법이 60점이 민법과 개론이 60점대에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알겠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자 그럼 보면 자 대리권 수요 표시죠.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죠. 표현들은 무슨 들이 일정이죠? 무권들이죠. 표시가 뭐죠? 표시. 표시는 내가 뭔가를 알려준다. 알려준 것을 뭐란다? 통지서 보낸다고 하죠. 우리 보면 학교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통지서 와요 안 와요? 통지문어죠. 그건 뭐 알린다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자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하죠. 대리권 수요는 유권 대리예요? 아니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임의 대리가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안 돼요. 대리권 수요란 말은 법정 대리는 쓸 수가 없어. 법정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연후에 엄마 아빠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대리인인 거예요. 왜? 법에 나와 있어.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대리인으로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냥 대리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란 말은 법정 대리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그럼 봐 이제 재밌는 봐봐. 1번 봐봐. 대리권 수여했다잖아요. 그럼 무슨 대리죠?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유권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대리예요? 무권 대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 앞뒤로 안 맞죠 지금. 말을 잘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 대리권을 줬다고 했는데 그럼 유권 대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표현대리는 또 무권 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리권을 줬다는 게 안 줬다는 게 결론은 안 줬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렸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봐봐. 본인이 나한테 대리권도 안 줬으면서 상대방한테는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요 본인이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그걸 믿겠어 안 믿겠어? 상대방은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럼 본인을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요. 다시 자 봐봐. 그냥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냥 무권 대리는 무효죠? 본인은 지금 낮잠 적었는데 엉뚱한 놈이 가가지고 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하고 집을 판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본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요 본인이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실제 대리권 줬다 안 줬다? 안 줬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죠. 이게 큰 차이예요.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보호해야 돼. 그런데 표현 대리는 똑같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대리권을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줬어 안 줬어? 안 준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그걸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럼 본인 갑이죠? 본인이죠? 상대방 병이죠? 상대방이죠? 을이 대리인이죠? 갑이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런데 표시해. 갑이 병한테 표시 알려줘. 표시를 해. 뭐라고요?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로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유권 대리처럼 보여? 무권 대리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이 보기에는 유권 대리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인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인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리권처럼 보인다. 어떻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겉표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표현대리,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이 말이죠.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럼 본인이 잘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똑같은 무권대리는 원래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면 안 되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수여했다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본인의 귀책사유. 귀책사유라는 것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을 보호해야죠.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여러분요, 이것은 공통이죠. 유권이든 무권이든 공통이죠. 이 두 가지가 차이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대리권이 없는데 차이점은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없어.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누구를 보호하면 돼? 본인을 보호하면 돼. 그런데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누구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본인 때문에. 그럼 봐봐.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 때문에. 즉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 뭐라 하죠? 너 그렇게 책임져야지. 알겠죠? 그것을 표현대리다. 표현이라는 것은 뭐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겉표자, 벌견자,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인데 봐봐요. 그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시험에 문제 뭐죠?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이렇게 가지고 한번 보죠. 자요, 권한을 넘은.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여러분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무권대리. 여기 권한이죠? 이 권한은요, 대리권한이라고 해요. 대리권한. 대리권한을 넘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이거 무권대리인데 여기는 또 대리권한이 있대. 대리권이 있대. 근데 대리권을 넘었대. 그럼 일단 이러면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가 돼야 돼? 표현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가 돼야 돼? 무권대리. 뭐 신경 써요? 보면 되죠.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 어디 있어? 갑이한테 1억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1억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은행 가서 빌려와라. 내 집 저당 잡고 1억 빌려와라.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이죠. 이게 은행이 상대방이죠.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렸어. 1억 빌려오라고 해서 1억 빌렸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이걸 유권대리라고 하죠. 1억 빌려오라고 해서 1억 빌려왔잖아요. 이걸 유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권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아까 했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런데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자기도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은행 가서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3억 빌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요, 원래는 얼마죠? 1억. 이 1억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얼마죠? 1억이죠? 그럼 1억은 무조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죠. 얼마를 더 빌렸죠? 2억을 빌렸죠. 2억을. 이것을 뭐란다? 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억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넘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권한을 넘은 것을 따지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 해설을. 무조건 대리권 수요 표시, 그러면 대리권을 수요한다고 수요했다는 게 아니고 수요했다는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고. 왜? 표현 대리는 1차적으로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니까 무조건 대리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권한이네. 권한은 대리 권한이에요. 대리권이 있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왜?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뭘 따진다? 넘는 것을 따진다. 왜? 넘는 부분은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여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무효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지죠. 무효니까. 근데 본인이 무권대리만 할 수 있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우리 방금 했었는데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본인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요, 자, 무권대리인데요, 우리는 무권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랬죠? 상대방. 이 상대방 은행은요, 이게 10억짜리 집이에요. 10억인데 위임장이요 3억이라고 써있어. 우리가 대출은 보통 반 정도는 대출해 주잖아요. 10억이니까 상대방 은행 직원은요, 3억 빌려오라 했나 보다.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잖아요. 믿을만하죠? 그러니까 뭐다?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은 대리인의 행위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믿을만한, 이걸 뭐란다? 선의무과시란 말은 뭐냐?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을 한다? 표현대리라고 그래.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차이가 뭐죠? 내가 설명을 아까 했죠. 본인의 기책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뭐만 하면 된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둘 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둘 다 대리권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험이 나올 때는 한마디만 알면 된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정당한 이유?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돼. 그러니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 책을 딱 읽다 보면 항상 그런 말 나와.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은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의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믿었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 됐죠? 다시.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표현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왜?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대리권이 없어야 돼. 됐죠? 그런데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는, 표현대리에는,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표현대리는 누구의 잘못이 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 본인의 기책사유.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 근데 상대방을 보호한단 말은 우리는 모르죠.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요? 시험에서는 두 줄로 딱 나오는데 어떻게 찾냐고. 근데 무슨 말이 나온다고? 정당한 이유란 말이 나온다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선의무과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대리권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 이렇게. 알겠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진 않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가 더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예요. 볼까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엄청나게 간단해. 자, 여러분요, 표현대리는 뭐죠? 표현대리는 뭐예요? 오케이, 무권대리가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권대리가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봐봐요. 대리권이 있네 여기. 있네. 뭐가 있어 이거? 소멸이니까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 후니까 무권대리네요. 소멸한 후니까.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표현대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죠. 이건 뭐냐?
자요, 여기요, 갑이 있어, 갑. 갑이요, 16살짜리요. 여기요, 을이죠?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아버지예요. 그럼 봐봐요. 얘가 16살이죠? 미성년자죠? 그러니까요, 여기 아버지가요, 얘가 16살짜리 때는 아버지가 대리인이죠.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정 대리. 알죠? 연우 아빠. 알겠죠? 얘가 연우 아빠. 그러니까 16살짜리 아빠가 대리인이죠. 근데 얘가요, 만 19세가 됐어. 19세. 그럼 뭐가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왜? 성년이 되면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은 자동 소멸해요. 그러니까 성년이 됐는데 부모가요, 자식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50이 돼도 간섭을 해, 부모가. 알겠죠?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년이 딱 됐으면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 핀란드 같은 데는 중학교 딱 졸업하면 자기의 장래를 자기가 결정한다잖아요. 핀란드 교육 나오죠? 중학교 딱 졸업하면 3학년 정도 되면 나는 뭐가 됐다. 나는 뭐 자동차 정비공이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나간단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일단 죽기 전까지 한번 물어보죠. 뭐 되걸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라죠?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잘 되라. 이미 언제 어떡하라고. 알겠죠? 아무튼요, 여기 보면 16살이면 대리권인데 19살이면 대리권 소멸해. 그러고 나서 저 친구가요, 20살이 됐어. 그럼 소멸은 후죠. 후인데 이 을이요, 병한테 만나서 내가 갑의 대리인 아버지입니다.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리권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고 난 다음에 그럼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의 믿을 만한 뭐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저 집 아버지니까 팔 수 있나 보다. 제가 너무나 동안인 거예요. 20살이 됐는데도 지금도 종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딱 보고 저 집 아버지니까 팔 수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알겠죠? 이걸 뭐란다? 다른 말로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 그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 이걸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그건 재밌는 말 봐봐.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중요해.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는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아까요,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걸 따진다고. 이 권한을 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월권 대리라고 하고, 월권 대리. 월권 대리라고, 이것을 뭐라 한다? 소멸했죠. 소멸권. 권한이 소멸했다. 멸권 대리다. 아니 멸균도 아니고 이거 웃기죠. 그렇잖아요. 멸권 대리라고 이것을 월권이라고. 월권. 여러분 월권 봐봐. 월권. 여러분 혹시 월경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뭐죠? 그 38선을 국경선을 넘는 것을 뭐라 한다? 월경이죠. 그럼 국경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여기 38선이 있는 걸 알아야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죠. 38선이 없는데 야 너 38선 넘어갔다 왔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참 여기 이마트 가려고 뛰어가고 있는데 경찰 잡아. 혹시 월경을 했습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봐봐. 월경했다. 여기 월권이다. 월권은 뭐예요? 권한이.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얼마가 권한이 넘었다? 2억.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죠. 그럼 월탐이다. 월탐. 월탐은 뭐예요? 월탐이 뭐예요? 우리 도 선생께서 야밤에 알겠죠? 월탐은 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적인 담이 있어야지. 이걸 뛰어넘었을 때 월담이죠. 담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너 지금 월담하고 있어? 걔가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뭐를 넘어야 돼? 담을 넘어야 월담이고, 국경선을 넘어가야 월경이고, 권한을 뛰어넘어야 월권이죠. 그냥 월권인지 월담인지 월경인지 그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이 권한이라는 것은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에 판단을 주기 위한 지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권한을 넘은 그러려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126조는 뭐라고 나오냐? 아무런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 현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했으니까.
언제 있어야 돼? 과거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말장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권한을 넘으면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현재 대리권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기본이고 기본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은 과거의 대리권이 있고 현재는 소멸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무효와 취소하고 조건 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